우선 2주차에 진행했던 시스템 해킹 문제 풀이 중 한 문제의 풀이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스템 해킹 카테고리의 기출 문제들을 살펴보았을 때 PWN이라는 단어가 키워드로 달린 문제가 상당히 많아 보였습니다. 찾아보니 PWN이라는 단어는 온라인 게임 유저가 승리를 해서 OWN을 타이핑해야 되는데 PWN이라는 오타를 내어 유행어가 된 경우라고 합니다. CTF는 이 용어를 사용하여 문제를 공략하고 서버의 권한을 탈취하는 유형의 문제를 PWN 또는 폰업을이라고 합니다. PW 유형의 문제는 처음에 로컬 익스플로잇인지 원격 익스플로잇인지에 대한 사전 조사와 파악이 필요한데요. 시스템 해킹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쉬운 난이도를 가진 로컬 익스플로잇 문제였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프로그램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반납하고 읽는 기능과 숨겨진 메뉴인 훔치기 기능을 통해 use after free 방식을 공략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 파일인 library C 파일을 쭉 살펴보았을 때 stealbook이라는 함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공격자가 읽을 수 있는 파일에 대한 제약이 없는 이미 파일 읽기 취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훔친 책을 담을 수 있는 구조체 변수인 시크릿북 내에 컨텐츠 변수를 참조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공격자는 원하는 파일의 내용이 힙 메모리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없어 마음대로 읽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use after free 버그가 생기게 되는데요.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메모리가 해제되게 되면 여전히 그 위치에는 해당 파일의 내용이 고스란히 남게 되고 이에 접근하여 값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주어진 문제 파일의 readbook 함수는 이러한 use after free 버그를 막을 수 있는 검증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공략하여 파이썬으로 문제풀이 코드를 작성하였는데요. 보시는 것은 제가 작성한 pwn hack python 파일의 일부 코드입니다. 핵심 내용을 보시면 임의로 100 크기만큼의 사이즈의 1번 책을 빌린 책을 읽은 다음에 반납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최근 할당된 메모리가 해제되어 해당 메모리가 재사용이 가능해지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 stealbook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이 100만큼 사이즈의 재사용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플래그 텍스트 파일의 경로를 전달하고 이로 인해 훔치책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플래그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C 언어의 동적 할당 기능을 공부하면서 쌓았던 메모리 할당 방식에 착안하여 운 좋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문제를 통해 시큐어 코딩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웹해킹 문제풀이를 맡게 된 SM반 김대현 학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웹해킹.keol 사이트에서 이번 문제를 이용해서 이제 웹해킹 관련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이제 웹해킹 이번 문제인데요. 저렇게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restrict area라는 말이 뜨면서 이제 hello stranger, your IP is logging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HTML의 그 엘리멘트를 보게 되면은 if you access admin.php 이제 그 뒤에 이렇게 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이제 admin.php라는 곳을 보고 admin.php로 접속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링크에 다음과 같이 admin.php를 입력을 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패스워드를 입력한 창이 나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저걸 이용해서 이제 비밀번호 값을 찾게 되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쿠키 값을 보게 되면은 쿠키 값이 다음과 같이 이제 114, 14, 14, 141처럼 되었을 때 이제 타임 스탬프가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타임 스탬프들을 입력을 했을 때 이제 다시 말해서 쿠키 값에 따라서 타임 스탬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속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이제 뭐 쿠키 값에 따라서 67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9시 1분 이렇게 뜨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구문을 참으로 입력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1초로 바뀌는 것을 타임스탬프가 1초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테이블 값이 몇 개인지 혹은 길이가 몇 개인지 같은 것들을 알아내어서 이제 패스워드를 찾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구문 입력하였더니 이제 2초로 뜬 것을 보아하니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은 구문을 입력하니 이제 13초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는 테이블의 길이가 13개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건 이제 두 번째 테이블에 찾는 경우인데요. 다음과 같은 이제 쿠키 값을 구문으로 입력하였더니 두 번째 테이블 이름의 길이는 3개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비밀번호를 패스워드를 찾아볼 텐데요. 이거는 제가 작성한 코드인데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코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가져오는 코드를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실행을 해 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찰리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첫 번째 테이블의 이름을 구하는 코드도 작성을 해 보았는데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테이블의 이름이 admin.maria password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패스워드 칼럼의 내용만 확인하면은 패스워드 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또다시 아까 테이블의 이름을 구하는데 사용했던 코드를 조금 변형을 하여서 패스워드를 구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 보았더니 패스워드 값이 이제 다음과 같이 kudos to base lab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이것을 입력하니 다음과 같이 이제 제가 포인트를 얻었다는 말과 함께 제출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SN3조 조장 김연아 포렌식 문제풀이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이러한 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소개입니다. 저는 레벨 1의 베이직 포렌식 1, 드림에게서 문제를 가져왔고요. 이미지 파일 안에 히든 메시지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스테가노그래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쉬운 베이직 포렌식 1이라는 레벨 1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많은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여 나가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스테가노그래피 툴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테가노그래피 문제를 풀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데요. 첫 번째는 사진 속에 숨겨진 파일이나 문자열 등 내부를 분석하는 방법과 필터 등을 조절하여 이미지 자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일 시그니처를 확인합니다. 시그니처란 파일 시그니처 혹은 파일 매직 넘버라고 말하며 파일 형식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 즉 포맷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게 잘못된 형식의 경우 파일에 문제가 있거나 조작된 파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NG 이미지 파일 시그니처를 확인해 보았으나 두 개 다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을 검색해 봤지만 그것 또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렌시컬이라는 툴로 사진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히든 문자열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스트링 분석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비노크라는 툴을 사용하여서 확인해보니 디스크립션에 png 이미지 그리고 zlive compressed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zlive라는 것으로 컴프레스 된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zlive라는 것을 decompressed 해야겠죠? 그런 툴이 바로 zlive 플랫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여 디컴프레스를 하였으나 incorrect header check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헤더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에러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른 툴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zstag라는 툴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맨 위에 th 화이트 베어 인 드림액이라는 플래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툴을 소개를 했지만은 툴에 너무 의존하지 말 것.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렌식은 플래그를 얻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을 찾기보다는 그 재미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M반 3조 김재희입니다. 제가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리버싱 파트의 문제이며 해당 문제에서 사용자에게 문자열을 입력받아 정해진 방법으로 입력값을 검증하는 프로그램이 주어집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바이너리를 분석했을 때 코렉트를 출력하는 입력값을 찾으면 됩니다. 문제 파일을 다운로드하면은 실행 파일이 담긴 압축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이 실행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인풋 메시지가 뜨는데 이때 아무 값이나 입력을 했을 때 실행 파일이 꺼지게 됩니다. 바이너리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행 파일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자열을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떴던 인풋 메시지가 있고 또 그 외에 눈에 띄는 거는 코렉트랑 롱입니다. 저는 코렉트에 해당하는 문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코렉트를 눌러서 그 주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렉트 위에 점프문이 있고 그 위에 비교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EAX랑 EAX를 비교를 해서 두 값이 같으면은 여기 적힌 메모리 주소로 이동을 하는데 해당 메모리 주소를 따라가면은 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두 값이 같으면 안 되게 되는데 일단 비교하는 부분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랑 동일하게 아무 값이나 입력을 했을 때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던 데서 멈추게 됩니다. 제가 입력한 값이 보이고 그 위에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메모리 주소가 있습니다. 이 메모리 주소를 따라가면은 이 하단에 창이 바뀌게 됩니다. 이 각각 떨어진 문자열을 조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플래그가 맞는지 한번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입력한 값이 플래그가 맞아서 이렇게 문제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